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두 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가 무산되고 도의회마저 중재 역할을 포기한 상황에서 경남도와 교육청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경남도와 교육청의 갈등, 그 원인을 진단하고 또 이 두 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토론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여영국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법학과 김명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창진 참여연대 조일묵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토론에서 여야 도의원들을 함께 모시고 얘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만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예산심의와 의회 일정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최종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자, 이번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 자,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이 세 분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걸 이제 양기관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마 교육청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실은 두들겨 맞은, 이런 좀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좀 뒤에 좀 하기로 하고요.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선 정치적으로 보면은 홍 지사께서 먼저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졌는데 제가 한 짧은 기간 홍 지사를 경험해보면은 이분은 참 독특한 좀 정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갈등을 만들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는, 이게 좀 아주 특징적인 것 같아요. 예로 보면은 이제 맨 처음 우리 경남에서 지사로 출마하실 때 이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겠다 해서 특히 창원 시민들의 이 통합으로 인한 이 갈등에 불을 또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주어려원 폐업으로 또 도민의 갈등을 또 부각시키고 이렇게 했던 예가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아무 저항력이 없는 우리 학생들의 이제 밥그릇 문제로 이제 전국적인 이슈를 선점을 한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 의도에서 좀 출발한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에 사실은 무상급식 문제는 쭉 진행되어 오면서 사회적 합의로 정착된 과제입니다. 이 사회적 합의를 좀 정면으로 다시 뒤집는 이런 좀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세 번째는 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사실 많은 이 선진국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은 복지 정책이 도입이 되고 또 기존에 있던 복지 정책도 더욱더 확대가 되는 이런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기가 어려우면 세입도, 물론 정부의 세입도 줄어들지만은 서민들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서민들 살림살이를 좀 더 보탬을 통해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좀 새롭게 세입을 좀 늘려나가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보는데, 우리 경남도는 무상급식 정책을 중단하면서 오히려 정책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점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김명인 교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번 문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합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여영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본격적인 궤도에 정착을 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도지사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감사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경남도 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법 규정들이 상당히 미비되어 있고 혼란스럽게 규정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무상이라는 단어에 너무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 무상급식을 항상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씨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 불씨가 이렇게 터져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마냥 부정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또 경상남도청과 경남교육청이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 문제가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논란을 하고 있는데요. 무상급식의 문제는 보편적 복지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의 경우에 시군별로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국가 예산을 낭비한다, 복지국가의 어떤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시각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조영묵 사무처장 의견 말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여간 최근에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요번에 6기 지방선거 끝나고 일부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그런 이제 행보에서도 보이는데, 어쨌든 최근에 요구되는 정치 지도자의 덕목의 하나로 어떤 소통과 협치, 덧붙여서 갈등 조정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경남도 같은 경우는 소통과 협치, 갈등 조정 관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러한 정치 지도력을 발휘할 사람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장본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기본적으로 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일방적으로 이제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감사 권한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관 간의 갈등이 무상급식 예산과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점을 우리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갈등 국면에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가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식물의회로 정말 전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몇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의 경과를 한번 뒤집어 보면은, 지난 10월 21일 경상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특정감사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이 법 규정이 없는 월권행위라고 반발을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8일 홍준표 지사가 감사 없이 지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후 무상급식은 이제 전국적인 논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분 패널들께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도지사의 정치 스타일이라든가 법 제도의 문제, 혹은 기관 간의 갈등에 대한 권한의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게 단순히 이 도지사의 정치 스타일이다, 이게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이제 지사께서 이게 법적, 정치적,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될 법적, 정치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이제 법적, 정치적, 행정적 근거가 다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올해 2월 17일 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경상남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이게 합의를 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보면은 2014년도에 어떻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1항에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은 향후 학교 무상급식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이 문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근거 하에서 행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왔고요.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2015년도에 그럼 어떻게 지원할 거냐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교육청과 도청 간에. 해오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도청에서 교육청에 10월 15일 날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경상남도 시군 포함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예산의 규모는 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을 결정하면 식품비의 50%만 지원함,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남도는 경상남도 교육청 예산 편성을 한 거죠. 물론 이제 2014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미 이제 예산안은 의회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11월 13일 날 2015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의 도비 지원 예산은 전액 미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행정적 근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더 참 우리가 심각한 것은 10월 15일에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도교육청 50%만 지원하겠다고. 같은 날, 홍 지사가 감사관실에 그 급식비, 그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막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날 이 다른 행위가, 행정행위가 가능한지 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급식비 지원은 또 홍 지사 개인이 뭐 지사가 마음대로 이런 것이 아니고 학교 급식법에 근거하고 우리 경상남도 학교 급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왜 이걸 그러면 약속을 어기고 뒤집어 엎었느냐. 이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홍 지사가 소위 대권이라는 이 정치적 욕심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이슈를 정치로 선점해서 우리 특히 보수청에서의 자기가 어떤 대표 주제가 되고자 하는 예. 이런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 의원님은 계속 이제 뭐 정치적 판단 그리고 대권이라든가 이 개인의 정책 스타일에서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조용 차장께서는 주로 기관 간 갈등 문제라든가 감사 권한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 나온 우리 새누리당 의원께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 권한이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법률적으로 좀 근거가 미약하다. 예. 도가 교육청에 대한 이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뭐 그거는 우리 뭐 법률 전문가도 계시니까. 근데 저는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현상적으로 감사를 두고 양 기관이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감사 권한을 두고 벌이는 두 기관의 갈등 문제하고 그 무상급식 예산을 연계시키는 문제는 저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저는 그러니까 별개의 사안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상급식 예산은 도지사 개인 쌈짓돈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도청이 더 정확하게 보면 무상급식 예산은 도청이 교육청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사실 지역의 학생들에게 그 지원하는 돈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두 기관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무상급식 예산을 끊는다라는 거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부부간의 합의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용돈을 주기로 합의가 그동안 돼서 용돈을 쭉 주다가 이거 부부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싸움한다고 해서 자식 용돈 안 주는 거하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두 기관이 벌이는 감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은 두 기관의 정치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그리고 감사 권한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것인가의 문제를 양 기관이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이걸 근거로 해서 도청이 예산을 지원을 끊는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가 이런 무상급식 특정감사에 대한 이런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색깔론까지 동원하면서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그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국회의 어떤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나요? 예. 네, 그 이후로 국정조사를 못 받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사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못 받겠다. 국고부조금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예. 또 최근에 은근슬쩍 지금 권한쟁의 심판 취하를 했잖아요.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도교육청이 당시에 그 어떤 취했던 태도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즉 박정훈 교육감께서 좀 더 좀 정치적인 대응을 좀 매끄럽게 대응을 했다 손치더라도 저는 결과적으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라는 큰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감사라는 것은 결국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거나 내지는 어떤 이 보수층에 가지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을 어떤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특정감사를 활용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예. 뭐 두 분 모두 지금 정치적 의도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조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두 가지. 하나는 도교육청에 대해서 도청이 교육 감사 권한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쟁점하고 무상급식이라고 예산을 연계하는 게 타당하냐,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법률 전문가시고 또 뭐 중도적 입장이시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법제처에서도 유권 해석을 내리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시 말한다면 이제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이 일반 자치 행정과 교육 자치라는 부분이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도의 구성도 교육의원 제도가 기존에 있다가 일몰제로 폐지가 되고 이번부터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할 때는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도지사만 규정이 되어 있고 교육감은 집행기관의 장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법적인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감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일반 자치에 교육 자치가 포함된다. 그리고 교육재정, 교육청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분리해서 보자는 입장은 감사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우리 헌법 34조 4항에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도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이 예산이 도에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그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도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법률이 그동안에 정치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감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경상남도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 거기에 지도감독 권한이 다 있거든요. 그 지도감독 권한에는 확인하고 검사한다. 확인하고 검사한다는 것은 뭐냐?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볼 때 법 논리상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교육청의 어떤 감사에 대한 저항이나 반대가 심한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왜냐하면 도민의 세금으로서 교육청에 무상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보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도의 차원에서 주도를 해서 도와 함께 공동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감사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홍준표 지사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도의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또 이제 예산이 아주 투명하게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하려면 도지사가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실질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도의회에서 주도가 되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이게 이제 애초에 교육청에서 공동감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박종원 교육감이 경상남도에 그런 공동감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도청에서 거부를 좀 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굳이 감사를 하면 왜 꼭 경상남도에서만 감사를 해야 되느냐? 꼭 그 문제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우리 세금이 쓰인 게 제대로 쓰인 장치다 보려면은 뭐 공동감사해도 되고 또 이런 법률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의회에다가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 감사할 수 있는 뭔가 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법은 충분히 있다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감사가 정말 감사를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였느냐는 점에서 좀 의문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설령 경남도가 감사 권한을 가진다 손 치더라도 그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조례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잘 해왔거든요. 그래가 9월 4일 날 잘 집행이 되고 있다고 또 문서로 통보를 했어요. 그래놓고 9월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닷없이 이제 감사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어떤 그 급식 비리가 터졌다든지 뭔가 이런 계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좀 의아한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또 그 제가 약간 규칙에 감사하는 규칙에 보면은 감사라는 기관이 다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명시가 다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경상남도 교육청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감사한다는 이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법률적 다툼이 있는 거죠. 이걸 다툼이 있는 걸 일방적으로 감사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률적 규정이 이렇게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감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감사를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도교육청과 도청 간의 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더 이제 필요 이상으로 악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경남도와 교육청의 수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격화된 거 아니냐 이런 우리가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종훈 도교육감 같은 경우에 지난 그 간담회에서 이 감사 없이 지원이 없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혔다. 또 혹은 뭐 초보 교육감으로 정교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두 분 그 수장들의 대응을 좀 보면 교육감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조 처장님? 저는 이제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한 애초의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감사를 주장한 거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특정 감사라는 거는 이 수단으로 이제 정책 의도에서 저는 이제 꺼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작게는 박종훈 교육감께서 어떻게 대응을 했다 손치더라도 가정상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전제를 드리고요. 최근에 어떤 자리에서 이제 박종훈 교육감께서 내가 교육감이 아니라 내가 당선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됐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봤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선되고 나서 첫 업무 보고가 아마 급식계 업무 보고를 받았는가 봐요. 그 자리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만만치가 않겠구나. 무상급식 예산이. 이런 이제 어떤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그렇더라면 충분히 예측을 했고, 그랬더라면은 특정감사도의 특정감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대응을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좀 고민을 해서 좀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지금도 도가 왜 그런 법제처에 무상급식 감사 권한이 있는지 도가 안 물어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질의를 했더니 법제처가 질의 주체가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지사가 물어보면 답변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 법적 권한에 대한 법적으로 좀 해석이 다른 게 분명히 지사께도 알고 있을 건데 도에서 왜 그걸 안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홍 지사의 어떤 정치 스타일 이런 걸 봤을 때 애초부터 그러면은 내부적 검토만을 아마 했다는 것 같아요. 박정희 교육감께서 권한에 대해서 내부적 검토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면 좀 법제처나 중앙정부의 좀 법적 유권 해석을 좀 의뢰해 본다든가 우리 한번 이거 좀 이런 다툼이 있으니까 이런 좀 해석을 좀 서로 해보고 좋은 좀 합리적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리고 당시 또 수능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좀 더 협의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아쉬운 점은 의회와의 관계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물론 이제 다수가 새누리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의회하고 좀 소통하고 협의하고 좀 중요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 해서 의회하고의 좀 합리적인 해결 방안들 이런 찾는 노력들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영 처장께서는 워낙 홍 지사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지만 도의회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정치적인 세련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김명현 교수께서는 아까 경남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도가 할 수 있다고 보통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청구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헌법 31조 사항에 근거해서 교육의 전문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측면을 본다면 사실은 우리 홍준표 지사가 감사를 한다는 걸 좀 자제할 필요는 있죠. 교육의 어떤 중립성을 본다면 자제할 필요는 있는데 이제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 사인 간에,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이 있을 때도 이제 법적 분쟁이 가는 것은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건데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조현목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좀 더 진실성을 가지고 도민 앞에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경남도의 대표기관으로서 뭐 책임 정치, 소통의 정치, 하야하는 정치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할 경우 지금 굉장히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판단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서 만일에 경상남도에서 그걸 뭐 유리한 입장이 나왔다. 또는 경남교육청에 유리한 입장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더더욱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 다투는 것은 도민 앞에도 그렇고 무상급식의 지속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사안 자체가 이 법적 다툼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화 정치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홍준표 지사의 대응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자, 이 홍 지사는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원래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는 무상급식은 이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 현혹 공약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고, 그러나 이제 2012년 도지사 선거 때는 국민의 뜻이라면 실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취임식에서도 무상급식과 노인 틀니 사업 같은 이 복지 예산은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이 무상급식에 대한 홍 지사의 입장이 뭐 바뀐 셈인데 이런 입장 변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여영국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 약간 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니까 이제 홍 지사께서 이제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이 의료보험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한 좌파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원래 의료보험 정책은 좌파가 도입한 게 아니고요. 독일의 그 비스마르크 수상이라는 아주 우파 중에 우파 수상이 도입한 정책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분리하면 그냥 좌파 정책으로 몰아버리고 이런 좀 정치 형태를 보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선거 때마다 이 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약을 걸었다가 당선되고 나면 말을 뒤집어버리는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이런 근본 좀 배경이기도 하고 좀 이렇다고 보여지는데 홍 지사께서 그런 걸 좀 많이 좀 조장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진주의료원 폐업할 때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으로 더 양질의 서민의료 정책을 펼치게 대놓고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금방 이제 들통날 일을 이렇게 막 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 우리 도지사 중에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을 했던 도지사가 과연 존재했는가 대묻고 싶은 심정이고요. 만약에 지난번 선거 때 홍 지사께서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걸 공약을 걸었다면 과연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왔겠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 지사께서는 모르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 개인은
정치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들은 결국 희생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 막 이런 점에서 좀 홍 지사께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뭐 우리 김명현 교수도 말씀을 하셨고 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에 좀 대화 정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9일 박정훈 교육감이 이 무상급식 논의를 위해서 이 도지사와 대화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지사 측에서는 의미 없는 형식적 제안이다라고 거절을 했는데요. 자,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우리 김명현 교수는 대화 정치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박정훈 교육감과 홍준표 경상남 도지사님은 근본적으로 저는 가치관이나 이런 게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화해하기가 참 쉽지 않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행정이라는 것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분이 도민들 앞에서 정말로 화해하고 소통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경상남 도지사와 경남 교육감은 우리 집행기관의 장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 두 분은 이제 정치적인 식견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두 분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경상남도의 공무원과 그다음에 경남교육청의 공무원들이 만나서 실무적인 어떤 작업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해의 폭을 좀 좁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시도에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라는 제도도 있고요. 교육협력관을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요. 경상남도 교육청의 공무원이 도에 파견돼서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요구사항들을 도에 요구를 하고 그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사전적인 작업들이 자꾸 이루어지고 도와 경상남도가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는 것, 서로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경상남도가 볼 때는 아니 우리 도 전체적인 행정 중에서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좀 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좀 전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박정훈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조유목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대응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학생들을 생각하고 경남 교육을 생각한다면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은 조금만 접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요. 또 반대로 홍준표 지사님도 이제 우리 경남의 도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용하고 좀 넓은 정치를 해서 경남도가 소외되고 또 힘든 그런 도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고 우리 도지사님 제가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그 자서전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지사님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유년 생활을 보냈고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진지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에 대해서 그 갈등의 원인을 짚어보고 또 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커스 경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도와 교육청 사이에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뭐 다른 존재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게 도의회인데요.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도의회가 도와 교육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도의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그 역할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먼저 조용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지방의회는 이제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어떤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은 물론이고 그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떤 갈등에 대해서 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사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지방의회 어떤 정당 분포나 그다음에
어떤 지방의 현재 어떤 그 자질, 전반적인 의회 도의회의 모습을 봤을 때 도대체 도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거를 정말 이 도민의 유권자한 사람으로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감시와 견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눈치를 보고 오히려 도지사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도의회 의원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건 너무 심하구나. 그래서 정말 도의회가 자기 본연의 역할을 찾지 않으면 정말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경남도의회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예. 여러 가지 의구심은 있지만 도의회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그런 말씀의 근거는 이 도의회는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51명, 무소속 1명, 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독점하고 있는 이 의회 구조라서 새누리당 도지사와 진보 교육감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 같은데 이 두 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도의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도의회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이 필요한 건지 김명현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도 도의회가 좀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의회는 이제 우리 경상남 도지사는 집행기관의 입장이고 교육감도 마찬가지 집행기관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의회가 이 두 기관을 견제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질책도 하고 이래야 될 입장이죠. 도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선거에서 이분들을 선출을 했고 이분들에게 유급의 의원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뭐 새누리당이다, 새정연이다 떠나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죠. 아마 그 새누리당 의원들도 당선이 될 때는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 의사를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게 법적으로 뭐 구속은 되지 않지만 최소한 정치적인 책임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지금 2006년부터 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라는 걸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2008년 1월 10일에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방교육협의회가 한 차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뭐 콘텐츠를 개발하고 뭔가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남도와 협의회를 이렇게 자주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협력관 제도도 있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도지사와 교육감이 상시적으로 좀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여 의원님 보시기에 뭐 지금 도의회 상황 제일 잘 아실 텐데 도의회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 관련돼서 좀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만 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 좀 의원님들의 모습들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고 다수 의원들은 쏘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지역에 애들 밥을 주던 걸 중단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시장 군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뭐 급식 지원하면은 이제 아까 우리 조임 부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그 돈만큼 균형재정 펼치겠다. 즉 뭐냐면 돈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돈만큼. 뭐 이렇게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급식비 지원정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 환경. 그다음에 우리 그 홍준표 지사가 오시고 나서 굉장히 좀 의회를 좀 무시한다 할까요?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이 급식 지원 중단이 돼서는 안 되는데 또 설령 또 뭐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로 방향 턴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좀 뭔가 점차적으로 해야지. 응? 이걸 바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 우리 새누리당이라 하더라도 대다수 도의원들입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쏘가리를 많이 하고 있고 왜 그런 말을 못 하느냐. 이거 잘 아시다시피 같은 정당 소속에 훨씬 힘이 있는 또 혹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 뭐 이리 지사를 하니까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번 예산 심의에도 그대로 양심대로 하면 저는 반영을 충분히 한다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러나 이런 정치적 환경이 사실상 우리 의원들의 양심을 많이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경상남도에서 우리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급식비 지원은 영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안에는 아까 이제 도청에서 통보한 대로 643억을 그렇죠.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 헛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지원할 돈은 없는데 여기는 지원 올 거라고 예산을 반영해놓은 거죠. 이것을 두고 엊그제 그 도의 간부가 저희 우리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 예산을 좀 삭감시켜달라 뭐 이렇게 하면 요구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도의회에 대한 무례한 좀 행동이죠. 저희들은 이제 그 예산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요번 앞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볼 때 급식비 그 반영이 뭐 도의회의 역할로 좀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우리 도의원들은 국회와 다르게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급식비를 반영해라고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돈을 다시 살려서 지원비로 하더라도 집행부가 동의를 안 하면은 그 반영이 될 수가 없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아까 여러분 쭉 말씀했다시피 좀 인내를 가지고 양기관 간의 대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꼭 이번 당초 예산뿐만 아니더라도 2015년도 들어서서 또 추경 예산안이 있거든요. 뭐 이런 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와 이 교육청의 관계를 적절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현재 당면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육행정의 파트너로서 도와 교육청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또 현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영구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앞에 쭉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공공기관으로서 그래도 합의 정신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적으로 양기관이 문서로 합의를 해왔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선거 공약으로 걸어왔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은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만 지키면은 뭐 다른 갈등들은 다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진주어려원 폐업할 때 수백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또다시 진주어려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다시 수백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보다도 오히려 애들 무상급식비가 더 좀 급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예산에는 이번 예산안에는 약 1%, 약 700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돈이 남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또 필요한데 꼭 쓰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은 어떤 그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가의 철학의 의지의 문제, 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전혀 뭐 이렇게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정치적으로 시작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도민들께서는 또 많은 여론들을 또 형성해 주셔야 정치적으로 문제 해법도 찾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 교수님 정리 말씀해 주시죠. 무상급식의 문제는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 제도고요. 그 당시에 도입 당시에 많은 논란을 겪었고요. 지금도 뭐 진행형입니다만은 일단 정치권의 어떤 합의,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실시된 제도고 이 제도가 이제 정착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와서 중단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도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해 왔는데 학부모들이 당연히 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예비 학부모들도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의 계속성의 원칙 하에서 이거는 봐야 될 문제고 또 우리 조유목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문제하고 급식을 지급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연계시켜서 한다는 것은 우리 부당결부 금지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측면에서 봐야 되고 또 우리 사회는 지금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자기 밥도 못 먹고 가는데 애들 도시락 싸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사회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아동의 문제나 이런 복지의 문제는 우리 국가 존립의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사회적인 합의나 또는 이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하겠지만 지금 해오던 것을 갑자기 중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영무 처장님 정리 말씀해 주시죠. 예, 최근 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제 갈등에서 보듯이 사실 지금 중앙정부가 국가사업, 특히 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지금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재정적 압박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양 기관이 정말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지혜롭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 시기인데 참 안타깝고요. 어떤 현실로 돌아오면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 색깔은 다릅니다. 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다룰 수 있는 것이 누구나 다 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다름을 인정하고 또 다름 속에서 서로 소통하면은 전혀 생각지 않은 새로운 또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선거 시기에 경쟁했던 후보를 정책 파트너로 삼고 있고 본인과 당이 다른 당의 주요 인사를 지금 부단체장으로 임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로 다름에 대해서 좀 소통하고 인정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먼저 이거를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와 교육청의 갈등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입장을 떠나서 두 기관 간의 정책 갈등이 있다면 마땅히 만나서 대화하고 또 도의회는 이를 중재하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 교육청 그리고 도의회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